야, 이게 무슨 대학인지 까먹었어 나. 건국대인가? 건국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건대 문제였는데 건대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단답형처럼 답을 그냥 구해야 되는 게 있고 서술형으로 풀이를 자세하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논술들은 다 그냥 서술형으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간을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럴 만큼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 줘주고 있죠. 자, 2, 3번 문제는 대충 읽었어요. X3승. 자, 요거의 실근 중 가장 큰 거를 A라고 했는데 A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해서 답만 쓰래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어려울 때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를 구하는 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뉴턴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뉴턴 메소드. 뉴턴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이미 죽은 사람을 왜 죽이고 싶어? 아니 이미 돌아가셨어 이 할아버지. 그 뉴턴 맞아. 그 뉴턴 돌아가셨는데 왜 또 죽여? 얘 때문에 공부하는 것 같아? 얘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발견해냈을 거야. 뉴턴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시기에 태어났어도 뉴턴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못했겠죠. 근데 사실은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는 거 되게 많지 않을까? 그거 발견해내면, 소위 니네가 의사가 되거나 뭐 이런 직업보다 사실 최고의 직업은 탈모약 만들어내면 돼. 탈모약 만들어내면 떼부자 될 수 있어. 떼부자. 탈모약. 아니면 다이어트 약. 이런 거 발견해내죠? 그러면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진짜로. 어떤 직업을 안 가지더라도 지금부터 생각해봐. 지금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 시끄러워. 여기 봐.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고 싶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근사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건데 내가 얘를 fx라고 놔볼게요. fx. 뉴턴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방법도 알아야 돼요. 뭘 집어넣어 볼까요? 가 제시문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잖아요. 뭐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0이요? 0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됐죠? 1이죠? 얘 0보다 커요. 그 다음 뭐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는 2 집어넣을까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인가요? 0보다 크죠? 그럼 요 사이에서 실근 하나, 요 사이 실근 하나. 그럼 또 뭐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3인가요? 0보다 또 크네요. 그럼 요 사이에서는 안 같네요? 2 하죠? 그 다음 뭐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음수네요. 그럼 다 나왔죠. 실근 3개가. 3, 4방정식은 어차피 많아야 실근이 3개밖에 없으니까 부호가 다른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에서 실근을 적어도 한 개 갖고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틀렸죠? 맞나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갔죠? 어디서 가져요? 0부터 1에서 또 실근 하나 갖고 1부터 2에서 또 하나의 실근을 갖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실근을 구할 수 없는데 이 범위를 더 좁혀나간다면 실근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뉴턴 메서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을 A라고 했을 때 A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해서 답만 쓰래요. 그럼 가장 큰 건 여기서 생기겠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1이죠? 네, 가우스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가 박혜준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실근을 모두 A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도 쓰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범위를 써놨는데 결국 이 실근들은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가져요?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부터 요 2 사이 갖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실근이 현재 3개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얘를 A 사인 세타로 표현하라 그랬거든? 네.
그럼 A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범위 안에 오는 세 개를 찾으려면 A가 뭐가 되면 돼요? A가 그냥 2가 되면 되죠. 답이 2예요. 그리고 그 실근을 모두 A 사인 세타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X를 2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요게 요 안에 있는 어떤 값이 실근이 된다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얘를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를 찾으려면 얘를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8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플러스 1.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세타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고요.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요거 보면은? 그래, 뭐가 어떻게 세배각이죠? 마이너스 2에 사인에 3세타죠, 요게. 됐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어디를 좀 지워볼까요? 여기는 좀 지워도 되나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서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사인 3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3세타 뭐가 가능하죠? 6분의 파이, 그 다음은 6분의 5파이, 그 다음은 또 음수인 구간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음수라는 거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럼 얼마일까? 마이너스 6분의 좀 기다려. 6분의 7파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세타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실근이었죠. 그럼 세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18분의 파이, 그다음 18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분의 7파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근들은 2배의 사인의 18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2배의 사인의 18분의 5파이랑 그 다음에 2배의 사인의 마이너스 18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합니까? 질문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18분의 7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질문. 왜 A가 2여야만 해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를 가지니까 a가 2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갖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2로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또 질문.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울게요. 식을 괜히 지웠다. 지워도 됐니? 얘들아? 복습하고 있죠? 조만간 시험 볼 겁니다. 논술 10문제. 프린트해서 다. 10개. 왜요? 자, 세 번째는 왜 되게 놀랐는데? 이제 시험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배웠으면 시험 봐야지. 상관이 가서 누구지? 비꼬는 것 같아, 약간. 이거의 양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의 값을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 이유를 쓰래. 그러면은 아까 실근들이 어디서 생긴다고 했냐면 양의 실근 중에 작은 값이니까 요 0과 1 사이에서 생기도록 하는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요걸 직접 한번 구해봐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문제인데 아까 F0 같은 경우는 1이었으니까 0보다 컸고요. F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0보다 작았는데 그 뭐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요거 사이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알았잖아? 그럼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부호를 따져볼까요? 2분의 1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뭐라 그러냐면 2분법이라고 해요. 2분법. 요 가운데 있는 값을 집어넣는다.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어보세요. 이걸 지금 fx라고 한 거잖아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면 0보다 작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선 실근을 갖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서 또 따져야 되죠.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이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요 사이에서는 실근 갖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서 실근을 가질 건데 이번엔 또 뭐 집어넣어 볼까요? 4분의 1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집어넣어 보면 6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 이유를 쓰래.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아니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죠. 그럼 요 사이에서 식은 또 같겠죠. 그럼 뭐 집어넣어 볼까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봐요. 얼마예요? 요거 2분법. 그렇지 8분의 3. 그럼 8분의 3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귀찮죠? 8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분의 3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잖아요, 분모가. 그럼 얼마죠? 2의 9제곱인가? 512분의 27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1인데 요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면은 계산해봐야 되냐? 512분의 27 마이너스 8분의 1 대략적으로 몇 배 한 거죠? 음수예요? 네. 한 30배 넘잖아요. 네. 3? 그러니까 30, 훨씬 크죠, 얘가. 네. 그래서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번엔 또 2분의 1일 때는 음수였고, 자, 지금 4분의 1은 여기 있으면 2분의 1이 여기 있고, 8분의 3은 요거의 중점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플러스고 이때는 음수니까 요 사이에서 또 같겠네요. 그럼 이번에 뭐 집어넣어 볼까요? 그치, 16분의 5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부호만 따지면 되거든? 그럼 16분의 5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2의 4승이니까 2의 12승분의 125 마이너스 8분의 아니다 16분의 15인가? 네. 그럼 16분의 15인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이니까 양수죠.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16분의 5보다는 크고 요 8분의 3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맞습니까? 네. 아까 설명했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소수로 나누면 얼마예요? 5를 16으로 나눠봐요. 소수점자를 구하고 싶으니까 0점 몇 개 들어가죠? 3 그럼 48 그 다음에 20 몇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하랬죠. 그러니까 0.3 얼마죠? 그럼 3분의 8이라고 하는 것도 3을 8로 나눠봐요. 그럼 0.24 0.3 얼마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0.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사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뉴턴의 방법이라서 뉴턴 메소드라고 부르고 요거의 중점의 부호를 따져가지고 근사적으로 점점 찾아 나가는 거를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어디 부분 구석탱이에 써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차 반원식 같은 거 나중에 면접을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면접 볼 때 있잖아? 물어봤어 혜준이한테 먼저 뭐 그렇게 학교 없고. 대학교 면접 볼 때 물어볼 수도 있잖아.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뉴턴의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도 돼요? R&E로 활용해도 되죠. 개인 연구 과제로도. 오케이? 그게 더 많이 합니다. 뭐라는 거야, 자꾸. 그 다음 거는 지워도 돼요? 거기서 좀 적었다. 뭐라고? 누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대답한 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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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많아요. 지울게요. 나 이거 진짜. 내 편의점에서 위로 가면 너의 경쟁자들이 다 대답할 거야. 그게 문제 없어. 기가 다시 봐야 돼. 면접을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내신. 자, 24번 보면 제시문이 뭐가 나와 있냐면 가제시문에 fx는 요 코사인 파이 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제시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200각 공식 너무나 친숙한 게 써 있죠. 2배 코사인 제곱 x 빼기. 이게 제시문이 있다는 거는 이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시문에 없는 방법대로 푸는 게 더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논술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걸 평가하는 거랑은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걸 반드시 활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는 뭐가 라고 했냐면 F5분의 1을 구하래요. 그 F5분의 1, 24번 F5분의 1. F5분의 1을 찾으려면 코사인의 5분의 1 파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코사인 5분의 1 파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죠? 200각 공식을 이용해 보면 요 코사인의 그러니까 5분의 2 파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 파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 파이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죠? 5분의 2 파이는 10분의 파이요? 5분의 3파이가. 뭐라고? 5분의 3파이거든요. 5분의 3파이. 잠깐만
F5분의 1을 찾고 싶은데 F5분의 1은 코사인 5분의 1 파이고 얘를 내가 X라고 놨어. 그럼 5분의 2 파이가 얼마인 거야? 요게 지금 X잖아. 요게. 맞아? 그럼 요걸 X라고 놨으니까 코사인 5분의 2 파이가 얘가 지금 2X 제곱 빼기 1이지. 여기까지 됐나요? 요 식에다 X에다 5분의 1 파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코사인 5분의 2 파이도 X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5분의 2 파이는 어떻게 X로 나타내요? 이거 바로 안 나타내지네. 한 번 더 해야 되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 또 두 배각 써봐. 즉 코사인 5분의 4 파이란 이거를 여기다 또 집어넣은 거야. 두 배의 2x 제곱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지금 뭐로 나타내질 수 있냐면 얘가 코사인 5분의 1 파이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은 걸로 나타낼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파이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5분의 1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1 파이로 쓸 수 있죠. 근데 요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는 거예요. x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 x로 나타내 줬어야 돼요. 그럼 얘를 풀면 됩니다. 얘를 풀어보면 몇 x제곱이죠? 얘가 4x 자승인데 2 있으니까 8x 4승. 그 다음은 8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넘어오면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거 해당하는 x를 구하는 게 코사인 5분의 1 파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조립제법이 가능합니까? 8, 0, 마이너스 8, 1, 1 뭐 들어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들어가요?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8, 빵, 빵, 1, 마이너스 1, 빵. 또 뭐 들어가죠? 1 들어가야죠. 8, 8, 빵, 빵, 빵. 안 들어가네요? 뭐 들어가죠? 안 들어갔어, 젠장. 뭐 들어가죠? 빨리 얘기해줘. 뭐 들어갈 것 같아? 8분의 1의 약수. 1 안 됐어. 마이너스 한 번 썼어. 느낌에 뭐 들어갈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8 들어갈까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인수분 해버리면 x 플러스 1에 그 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 8x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은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건데 얘 어차피 2로 묶어보면 4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은 0이 된 x를 구하면 되고 그럼 근해 공식을 통해서 1 풀마 루트 1 빼기 ac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근데 코사인 5분의 1 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양수잖아요. 음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값은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해 볼까요? 뭐야, 성이 또 나 비웃었는데요? 뭐지? 오늘 벌써 1월 13일인 거 알아, 얘들아? 1월도 벌써 절반 지났어요. 수능 311일 남았던데. 311일 남았어요. 1월 13일 거꾸로 하니까 311일이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이벤트를 만들음으로써 본인이 또 공부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 선배. 심판인가요? 311일. 심판의 날이 뭐야? 제가 정해놨어요. 아 심판은 수능 날이 심판의 날이야? 저지데이? 심판당해. 터미네이터임? 나 손톱 깎을 시간도 없어. 손톱이나 깎아. 손톱 깎을 시간이 왜 없어? 귀찮아요, 진짜. 여자친구 만날 시간에 손톱 깎으면 되잖아. 왜? 네? 팩트잖아. 네. 근데 요즘에 안 만나요. 요즘 안 만나? 바쁘죠. 야 혜준아, 그 네가 지갑 여기다 두고 갔을 때 네. 중학생이가 이거 누구 거냐면서 막 열어봤어. 네. 근데 여러 사진들이 막 나오더라고. 봤어요? 봤어. 근데 사진도 찍어놨어. 찍어놨다고요? 지금 나중에 엄마한테 보내려고. 뭐 알아요. 지갑에 있는 사진은 안 돼. 사진은 모르지. 지워도 돼요? 그건 알고. 왜 지웠지 이거? 진짜. 자, 그 밑에 문제는 어떻게 할까? 나 중1 때 사진 있는데 천상인데. 중대 사진 주시고 중1 때 사진. 거기 있어. 25번 보면 요 세 개의 자연수를 집합 이거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임의를 선택한대. 그러니까 A가 3, 4, 5인데 얘가 중복을 허락해서 임의로 선택을 할 때 F에 5분의 A1, A2, A3 또 확률 문제네. 요게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래요. 자,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알아냈냐면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요 4분의 1 플러스 루트 5 얘라는 거 우리가 증명해낸 거잖아요. 얘는 무리수죠. 그러면은 지금 이백각 공식들을 이용해서 언제가 유리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코사인 5분의 2파이라는 거는 2배 코사인의 5분의 파이의 제곱 빼기 1인데 얘는 지금 제곱하면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죠. 네. 맞아요? 제곱해도 무리수죠. 얘가. 그러니까 요 자체도 무리수예요. 맞습니까? 네. 코사인 5분의 2파이도. 그 다음에 코사인 5분의 또 뭐 구해볼까요? 5분의 3파이? 그 5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죠. 파이 빼기 5분의 2파이니까 얘도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해했죠? 코사인 5분의 4파이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죠? 마이너스 5분의 코사인 5분의 1파이잖아요. 얘도 무리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유리수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사실은 유리수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리수가 되려면 이게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코사인의 5분의 n파이라는 요 값이 n이 5의 배수꼴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럴 때만 유리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뭐로 정의돼 있었냐면 지금 코사인 파이 x로 정의돼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선 요 안에 있는 값이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죠. 아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A1, A2, A3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서 3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값은 9고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은 15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세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얘가 5의 배수가 되려면 10이나 15밖에 없죠.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얘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숫자들이 3, 3, 4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순서 바꾸는 거 3가지. 맞아? 그 다음에 15가 되는 거는 5, 5, 5.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 그럼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1도 3가지 중에 하나 될 수 있으니까 3가지. A2도 3가지. A3도 3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4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7분의 3이다. 이해합니까? 간단하죠? 네. 정리해보세요. 주고 싶다고요? 네. 뭐 그 좀 전에는 뭐 심판의 날 이러더니 뭐 갑자기 심판 받기 전에 죽겠네? 왜 갑자기 주고 싶어? 3파이 3을 해야 돼. 3인치 3. 아침에 갈 때 도윤이 껴서 같이 가. 아니 너얘 자꾸 뺑이 쳐?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 2번쯤이면 대출이거든요. 아니 6번쯤 대출이거든요. 거기서 대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미안해. 한참 남았어. 내가 아빠 번호 알려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도 그때 자고 있지 않아? 어? 아빠도 자고 있지 않을까? 집안에 나잖아. 아빠 왜 주무셔? 일 나가셔야지. 그렇게 일찍? 일 몇 시인데? 8시? 네 아침 8시. 아침 8시 일 나시겠지. 아니야? 의사가 참. 이제 의사 아니야. 지운다. 27분에서 3파이 3. 이거 일로 가는 건 내가 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고 근데 거기 집중 잘 돼. 동생이 레전드. 그냥 지장에 해. 거기서 야, 다 정리했어? 네. 도윤아, 우리 이거 논술 숙제가 뭐야? 뭔지 알지? 이거랑 이거. 아니 이거 숙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뒤에다가 뒤에다가 복습하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있어? 어? 안 하고 있어? 야,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이거 밀리면 못해. 오늘 한 거 오늘 끝내라고 했잖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그 시험 볼 때도 서술 같은 거 막 다 해야 돼. 당연하죠. 서술형으로 보는 걸 쓰는 거 답만 가는 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면 다 틀렸다 그럴 거예요. 이번에 또 비슷한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사인 15도인가 요거 증명할 때 했었죠. 기억나요? 우리가 상학함수 할 때 이거 그 증명하는 거 하지 않았니? 사인 15도 구했던 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아닌 얘들아, 난 한 거 같은데 너희는 안 했나 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코사인 t가 했지 얘들아. 네 그거
설명이 있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 했어요. 얘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등변 사각형이야. 얘가 이등변 사각형이고 코사인 t가 f의 코사인 2t를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요 길이를 모르니까 요 길이 1로 잡아볼까? 요 길이를?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 사인 2t죠. 요 길이는 코사인 2t죠. 요 길이는 1이죠. 됐어? 그럼 내가 AB 길이가 필요한데 AB 길이는 그 J 코사인 법칙을 쓰면 J 코사인 법칙이래. 그냥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나오지 않아? AB 길이 제곱은 1 플러스 코사인 2t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2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하면 1이니까 얘는 2 플러스 2배의 코사인 2t가 돼서 요 AB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에 2 플러스 코사인 2t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2 코사인 2t 맞습니까? 여기가 나왔죠? 맞아 틀려요. 그러면은 코사인 t랑 요거의 관계를 뭐라 그랬거든? 그럼 코사인 t라고 하는 건 뭐죠? 자, 코사인 t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분의 요거죠. 맞아? 그럼 이 길이분의 이건데 그럼 뭐예요? 저 AB 길이가 지금 루트에 2 플러스 2배 코사인 2t고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2t잖아. 거기 약분하면 뭐 남아요? 루트 2분의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 2t 남았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얘를 코사인 2t가 들어간 어떤 함수식으로 쓰래요. 그럼 얘를 뭐라고 두면 얘를 그냥 x라고 놔보세요.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대신에 뭐로만 써주면 돼요. 자, 코사인 t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어떤 fx라는 함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 네. 그 x에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얘라는 거잖아. 네. 그럼 fx는 답이 뭐야? 루트 2분의 그렇지, 루트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x자리에 대신에 코사인 2t를 집어넣었더니 코사인 t가 된 거잖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fx가 얘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물론 선생님은 미리 풀어보고 너희들한테 설명해주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방향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풀지만 요 세트 있죠. 이게 한양대 문제거든요. 재작년에 모의논술로. 그럼 24, 25, 26번을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하는데 다 합쳐도 15분도 안 되거든요. 지금 한 거. 이거 다 풀이해주고 이해시키고 하는 게 15분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푼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20분. 20분 너무 짧죠. 20분 문제를 이해하고 하는데 너무 짧고요. 이 한양대 논술이 90분이에요. 전체 90분인데 양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중 단면이에요. 그럼 40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40분. 그럼 40분에 요거를 생각해내서 풀이를 구하고 답안지를 이제 작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번에 이번에 어떤 중앙고 학생이 있었어. 고3 올라가는 중앙고 학생이 있었는데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봤대. 논술 한 번도 안 해본 시점이 10월이었어. 아니 9월 원서 접수할 때였으니까 9월이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했는데 요 9월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기억에.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대신 좀 수업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수학은 좀 한대. 학교 내신 1등급. 논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 5, 8 막 이래. 5, 8, 5.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5, 8. 진짜 뻥 아니라 5, 8, 5. 생기부 보여줄 수 있어. 생기부 보여줄 수 있고. 근데 학교에서는 얘가 수학이 1등급인데 요 나머지 과목들을 많이 못하니까 좀 아쉽잖아 사실은. 수능 보면 막 국어 5등급, 막 영어 6등급, 고3 때는 뭐 일단 풀지도 않고 수능은 절대 대학 못 가. 그래서 이제 방법은 논술 아니면 이제 수학 잘한다는 걸 특기를 살려서 학생부 종합.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썼냐면 원서 썼긴 썼는데 떨어진 대학들은 기억 안 나고 간당간당했던 게 이제 인하대 수학과. 그 다음에 건대 수학과, 그 다음에 서울 시립대 수리논술, 그 다음에 인하대 수리논술. 나머지 두 개는 한양대 썼나? 한양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다 인서울이야, 다. 인하대는 인천이지만 하나 어쨌든 6개 썼어. 여기는 이제 무조건 탈락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민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평균 내신이 4점 몇이었어. 평균 내신. 수학이 1이고 물리도 잘했어. 물리도 1이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수상 실적이 많지는 않았어. 보통 수상 실적 요 정도만 가려고 해도 지금 3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는 애들은 2페이지 정도 나오거든. 근데 수상 실적 3개 막 이랬어. 진짜 3개, 4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3개, 4개? 근데 되게 그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할 때 얘는 수학을 잘한다면 가르쳐 보기 전이거든. 수학을 잘한다면 인하대랑 건대 학생부 종합을 빼고 그냥 다른 수리 논술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다른 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얘네가 1차가 다 됐어. 얘네가 1차가 다 됐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솔직히 나도 되게 깜짝 놀랐고 1차가 됐어. 1차가 되고 시리 때는 수능 전에 논술이기 때문에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선생님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 게 확실히 수학을 잘해. 확실히 수학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니네가 보고 풀으라고 하지? 그럼 누군가 분명히 알려주세요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자기가 풀 때까지 해. 너 못 쳐다본 거 아니야. 자기가 풀 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끝까지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해. 그래서 이제 해서 근데 시립 때는 바로 2주 뒤에 시험이었어가지고 대비할 시간이 적었어. 그래서 기출문제 한 6개 세트 그거 이제 하고 갔는데 시립 때 문제는 어렵진 않았거든. 근데 대기가 12번인가 그랬어. 논술 대기가. 근데 안 됐어. 안 되고 떨어졌어. 한 6명까지 갔나? 떨어졌고, 이제 건대랑 면접 대비도 해줬어. 건대, 인하대, 어디였지? 인하대 논술. 이렇게. 면접 대비도 했는데, 인하대는 떨어졌나? 면접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갔는데? 이거 다 가가지고, 결국 다 붙었어. 결국 다 붙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하대 정도 논술을 붙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진 않아. 왜냐면 너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수능 끝나고 재수한 애들 왔잖아. 걔는 다 떨어졌어. 재수하는 애들이 논술을 썼는데 걔는 다 떨어졌다고. 근데 얘는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문제를 풀 때 자기 손으로 끝까지 해야 돼. 그런 애들만 살아남아.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붙기 힘들어. 수능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대충 하면 수능도 못 보고 논술도 망해. 근데 저거요. 학생 X 아니라 그냥 X 아니에요? 요거요? 그냥 X죠. 네, 훌륭한 학생이야. 이거 그냥 X야.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자기 손으로 끝까지 해라. 그리고 빨리 풀어주는 이유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봐라. 벌써 26문제 했거든? 우리 26번 했잖아. 그럼 26번까지 하는데, 이거 한쪽에 45분짜리라고. 이거 한쪽에 45분짜리야, 원래 학교 시험에서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19페이지 좀 풀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사실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포물선과 타원. 요것만 해봅시다. 포물선과 타원. 기하죠, 기하.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기억나요? 표준형? 정의가 뭐였죠?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도현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이게 포물선이에요. 기억났어요? 요거를 x축으로 잡고 요 위에 있는 점을 xy로 잡고 요 점을 f라고 잡고 f를 보통 p, X로 쓰죠? 얘를 이제 y축으로 잡았죠. 맞아요? 요금 요 방정식이 뭐였죠? x는 -p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요 pf랑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요게 포물선이에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유도하려면 요 pf랑 ph의 길이가 같도록 p의 자치를 구하면 되죠. 오늘 중2도 자취했거든? 똑같은 거야. 그럼 pf의 길이가 얼마야? x-p의 제곱, y 제곱은 ph는 절대값 x 플러스 p인데 제곱했지 지금 양변을. 얘를 정리해볼까? y 제곱은 x 제곱, p 제곱 사라졌잖아. 마이너스 2px 넘어왔지? 얼마? 4px. 요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여기서 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뭐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고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용어. 요 f가 뭐였죠? 초점. 맞아요? 요걸 뭐라 불렀죠? 준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를 뭐라 불렀죠? 꼭지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초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를 p, 0이라는 거를 그 다음 준선의 방정식이 얼마라는 거를 x는 마이너스 p라는 거를 꼭지점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됐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성질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한 가지 성질이 뭐냐면 요 준선이 있는 점에서 요 포물선에 근 접선들은 항상 어떻게 됐죠? 그렇지, 얘는 항상 수직이었어요. 역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돌리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들을 서로 수직하게 긋도록 하는 그 점들의 자치를 구하면 준선의 방정식이 됐던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트 문제를 풀거나 미적분 할 때. 알겠어?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포물선 간략히 얘기했고 그 다음 타원. 타원의 정의는 뭐였죠? 타원의 정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 아니 그렇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있으면 요 PF랑 PF'의 길이 합이 뭐로 일정하냐?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타원이었죠. 그럼 내가 요 F라는 점은 뭐 K, 0 얘를 마이너스 K, 0 얘를 모르니까 XY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의 길이 합이 2A가 되는 자치를 구해보시면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PF'이랑 요 PF의 길이 합이 2A가 된다고 했는데 요 PF의 길이는 X 빼기 K 제곱 Y 제곱 얘는 루트를 없앨 수 없죠. 그 다음 얘는 루트에 X 플러스 K의 제곱 Y 제곱 요게 2A죠. 얘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얘를 넘기는 게 나을까? 얘를 넘기는 게 낫다. 얘를 넘길까? 얘를 넘겨서 제곱해 볼게. 그럼 제곱하면 좌변은 뭐가 돼? X제곱 2KX K제곱 Y제곱 얘는 4A제곱 마이너스 4A 루트에 X 플러스 K의 제곱 Y제곱에다가 또 제곱하니까 X제곱 2KX K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죠. 없어지는 거 해볼까요? 다 없어졌죠. 됐어? 2KX 좌변으로 넘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4KX죠. 그 다음 4로 약분했어요. 마이너스 KX가 A제곱 빼기 A 루트 이렇게 나왔잖아. 됐어? 그럼 루트를 또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제곱했어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 4승 2A 제곱 KX K 제곱 X 제곱은 요거 제곱해야 되니까 A 제곱에 그 다음 뭐가 남았죠?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Y 제곱 이렇게 남았죠. 됐습니까? 근데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결과가 뭐냐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인데 그럼 X랑 Y가 들어있는 식만 다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 우변에 있으니까 우변으로 몰아볼게요. 우변으로 몰아보면 A제곱 빼기 K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건 사라지죠? 얘랑 얘는. 됐어?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남았죠? A제곱 Y제곱.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넘겨보면 A 4승 빼기 A제곱 K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있지만 여기 없는 게 뭐예요? B제곱. 그렇지. B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B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B제곱을 어떻게 만드냐면 A제곱이랑 K제곱을 뺀 걸 B제곱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A제곱으로 묶으니까 B제곱 남았죠. 그럼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주면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알겠어요? 이게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유도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랑 그거를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거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 얘를 우리가 타원이라고 한 거예요. 역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용어. 요 F랑 F'을 초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요 점을 내가 A, B, C, D라고 한다면 장축이라는 게 있어요. 장축이 뭐야? 그러니까 선분 AC가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C가 길잖아, 얘가 장축이야. 근데 선분이 장축이야.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2A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선분 BD를 뭐라고 부를까요? 선분 BD를 단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예요?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관계식. 그럼 우리가 A랑 B와 여기가 지금 A, 0이고 얘가 지금 0, B잖아요. 그럼 요 A랑 B와 K의 관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요. 그럼 A랑 B랑 K 중에 A가 제일 길겠죠?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점과 A랑 B와의 관계식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오, 진짜 이거 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좀 기다려. 여기 지금 y는 mx라는 직선이 있거든. 얘는 반지름이 a고 얘는 b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요 시원시트와 만나서 생기는 점들을 A, B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점을 P라 그랬죠. 그래서 매개변수를 그냥 그 코사인 사인으로 놔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XY로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 직선을 Y는 MX로 놨으니까 A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 하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ABP의 넓이를 찾기 위해선 이 좌표를 먼저 잡을 텐데 A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요? 얘를 X로 놓으면 MX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럼 B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얘가 X, MX면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 수 있나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지금 A분의 B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잡아야 돼요? A분의 그래서 A분의 BX, A분의 MBX 이렇게 잡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P의 좌표도 찾을 수 있죠. P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얘 Y좌표랑 얘 X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 A분의 MB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삼각형 ABP의 넓이란 삼각형 ABP란 2분의 1에 이 길이가 얼마죠?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A분의 BX고 그 다음 높이는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MX 빼기 A분의 MBX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왜요? 이상해요? 네? X 제곱이요? 어디 가요? 요거야? 요거 X제곱이라고? B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요거의 Y좌표랑 요거 X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는데 얘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얘 X로 묶고 얘도 MX로 묶으면 1 빼기 A분의 B가 있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에 X랑 MX로 묶었어. 그럼 MX 제곱에 1 빼기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죠. 여기가 따라옵니까? 단 여기서 X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썼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M도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M을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거든. 근데 요 X, MX가 요 원이 있는 점이니까 X제곱, Y제곱은 A제곱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Y 대신에 MX 집어넣어 보면 M제곱 X제곱이 A제곱이니까 M제곱 대신에 무엇을 쓰면 되냐면 X제곱으로 묶어줬어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M제곱이 남았던 거죠. 그럼 그게 X제곱분의 A제곱인데 M제곱이 X제곱분의 A제곱 빼기 X제곱이잖아? 계산 따라오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M 대신에 뭐 써주면 되냐면 이거에 루트 값 씌워주면 되죠. 그럼 요 삼각형 ABP를 다시 써보면 요 ABP란 2분의 1에 M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X분의 루트에 A제곱 빼기 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곱하고 1 빼기 A분의 B의 전체 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X 하나 약분했죠. 그럼 얘는 어차피 상수죠? 그럼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건 요 X를 안에다 집어넣죠. 맞아요? 그냥 전체 미분하지 말고 X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4승 A제곱 X제곱이죠. 오케이? 요 식의 최대값만 찾으면 되죠. 요 식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또 미분하지 말고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얼마예요? 2분의 A제곱의 전체 제곱이니? 그럼 플러스 4분의 A4승 이렇게 나가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안녕. 그래서 얘가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x가 2분의 a 제곱일 때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집어 넣어보면 얘가 2분의 a 제곱이라는 최대값 같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a 제곱에 1 빼기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답이 테니까 4분의 1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a 빼기 b의 제곱 여기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답이에요. 첫 번째 문제. 정리해보세요. 지워도 되나요? 맞았어요, 답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되지? 얘를 그냥 아까 코사인 A 코사인 A 사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되지. 갔다 와. 그게 더 간단해? 네. 그렇지. 내가 지워도 되죠? 이영석 건데 와이스 건데 옛날에 김대드 쌤 평가한 거. 뭐라고? 저희도 기억이 나네. 대두쌤이 뭐 했다고? 아니 딴에 어떤 애 평가하고 있는데 대두쌤이 뭘 했다고? 대두쌤을 평가했다고? 대드 쌤 이 평가하니까 대두쌤이 누구를 평가해? 제 친구 있는데 어. 탈주한 애 있는데 어. 지금 지금 좀 많이 좀 많이 좀 많이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약간 놀아? 걔도 이거 아니야? 약간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과학부 애들이 쓴 거야. 이제 막 와서 막 수학 공부 좀 해가지고 막 논술로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 보면 대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놀다가 이제 와서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수능으로 대학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아니 내가 전화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고3 올라가는 애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뭐 지금부터 해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 엄마들이. 물론 이제 다급하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는 못하겠지. 안 된다고 못하는데 애가 하기 나름이야 사실은. 너희들이 하기 나름이고 방향성만 잘 잡으면 사실은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내가 정해줬어요. 참조수, 너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 학교에서 하는 교재. 요것만 수학을 다 하면 사실은 뭐 실수해도 한 92점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난 생각해요. 사실은.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걸 다 못하니까 문제예요. 못하니까. 뭐 다른 걸 찾아서 할 필요 없고요. 수학은 그것만 해도 입시 수학까지는 다 커버가 돼요. 입시 수학까지는. 입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논술이나 뭐 서울대 면접, 카이스트 면접 이런 것도 다 커버가 돼요. 그것만 다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걸로 만드세요. 주위에서 가끔 보면은 그 너네가 나중에 대학교 발표 나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 아까 같은 케이스들이 분명 존재해요. 내신 4등급인데 건대 갔으면 내신 2등급 애들보다 어쩌면 잘 간 거일 수도 있어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같은 걔보다 열심히 해왔던 애들이 굉장히 조금 우울해지겠죠. 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사실은. 나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면접으로 커버치는 근데 수학은 잘해요. 나는 수학만 가르쳤기 때문에 걔 뭐 학교 생활 태도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씩 가능하나? 본인이 그냥 다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가르쳐주면 뭐 하루에 2시간 수업하는데 진짜 나는 한마디 정도만 보탰어요. 그렇게 자기가 다 하고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28번 보시면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요 P의 좌표를 아까 지워버렸네. P의 좌표를 어떻게 쓰지? 다시 시작해볼까? 얘를 mx 쓰지 말고 xy 썼어. 그 다음에 요 B의 좌표 어떻게 써? a분의 bx 그 다음에 a분의 by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P의 좌표를 어떻게 썼냐면 x, a분의 by 이거 썼죠? 그 다음에 xy가 어떤 점을 만족시키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 자취잖아요.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두고 원래 x, y는 x제곱, y제곱은 a제곱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b분의 ay 집어넣나요? 이해했습니까?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누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1. 여기 내가 구하는 타원이 된 거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타원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는 타원 그림을 그리면 이 P의 자치가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29번은 지금 문제에서 요 Q와 Q'에 대해서 PQ랑 PQ'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도록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 어떤 B,0과 마이너스 B,0 그럼 B,0은 어디냐면 여기죠. 그다음 마이너스 B,0은 여기죠. 근데 요 P라는 점에 대해서
요 PQ랑 PQ 프라임의 길이 합이 일정하도록 만들으려. 그럼 요 지금 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Q랑 Q 프라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타원의 두 초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도록 B분의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두 초점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관계식들이 있잖아. 여기도 B죠. 맞아? 네. 그러면 이 A랑 B랑 원래 초점에 해당하는 X좌표 얘네들이 관계식이 있었죠. 네. 걔네들의 관계식 뭐였죠?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루트 2B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B분 A네요. 그럼 B분 A는 루트 2.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 Q랑 Q 프라임은 요 자치 P라는 거의 초점이므로 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답은 이거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지워도 되나요?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제 30번을 볼 건데 30번은 계산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좀 희열을 느끼면 좋을 텐데. 오우씨 맞췄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도현이 맞춰도 별 감흥이 없어요. 진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 갑자기 나를 보고 들어서 재밌네. 역시 박본자. 자, 30번은 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바로 위에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방금 그래도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여기 초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역시 B라는 거예요. 이 도형의 임의의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죠. 그림을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요 임의의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죠. 요거를 L'이라고 하는데 요 Q라는 점에서 Q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여기였죠. Q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이제 B인데 요 Q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에 Q'에서 내린 여기 수선의 발을 H'이라고 했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요 QPH가 Q'PH랑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여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점이잖아. 그럼 요 초점에서 나간 빛이 요 타원 면에 반사되면 어디로 가? 다른 초점. 그렇지, 다른 초점으로 진행하지. 맞아? 물리 1에서 배우나? 정말. 포물선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죠? 포물선에서는 요 초점에서 나간 빛이 요 포물면에 반사되면 어떻게 돼? 보이죠? 모여? 어디로 모여? 아니죠. 이렇게. 그렇지, 여기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거야.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거든. 이게 전자기파 반사의 원리인데 물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마의 원리랑 비슷해요. 페르마의 원리, 최단 시간의 원리.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어쨌든 모르면 지금 알아두세요. 초점에서 나간 빛이 요 포물선에 반사되면 요 축과 나란하게 진행하고 타원에서는 초점에서 나간 빛이 요 타원에 있는 면에 부딪히면 다른 초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증명하라고 했냐면 요 각 QPH가 뭐랑 같다는 걸 각 Q'PH'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각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요 각도를 구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이용해도 되냐면 얘를 쌤이 세타1이라고 해볼까요? 얘를 세타2라고 해볼까요? 근데 각도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같은 걸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이해했습니까? 변의 길이들을 구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변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 사인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QP분의 QH죠. 이 사인 세타1은 요 QP분의 QH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그 다음 사인 세타2라고 하는 거는 Q'P분의 Q'P분의 얼마예요? Q'H죠. H' 이렇게 되나요? 얘네들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길이를 구하는 게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한번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길이를 구해보면 이 좌표는 B,0이고 얘는 마이너스 B,0이었어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모르네요. P라는 점 모르니까 내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어떤 걸 구했냐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아까 구했었죠. 이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게 타원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그럼 이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줘요? 그렇지. 얘는 원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a제곱 b제곱 곱해보면 b제곱 x1 x, a제곱 y1 y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p라는 점에서의 지금 접선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구해보자. 그럼 뭘 구할 거냐면 QH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 QH? 그럼 QH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B, 0에서 요 접선에 이르는 거리지.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 어떻게 돼? 그냥 저거 제곱해야 되나? A, B를 구해야 되나? 갑자기 뭔가 불안해졌어. QH를 구하고 싶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그냥 이용하려고 했더니 아까 내가 바꿔도 되겠다. 아까 B분의 A가 루트 2였지. 맞아? 아까 B분의 A가 루트 2였잖아. 얘를 이용해서 좀 식을 바꿔줄 수 있지. 맞아? 식을 먼저 바꾸고 할게요. 그러면은 B 대신에 뭐 넣을 거냐면 A 대신에 루트 2B를 집어넣어 볼까요? A 대신 루트 2B를. 그럼 B제곱 X1 X 그 다음에 2B 제곱에 Y1 Y. 그럼 뭐가 남았죠? A 대신에 루트 2B 집어넣었거든요. 2B 4승. 그럼 B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죠. X1 X, 2Y1 Y는 2B 제곱.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거야. 어떤 걸 먼저 구할 거냐면 QH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QH 길이를. 그럼 QH 길이는 루트에 X1의 제곱, 4Y1의 제곱. 맞아? 절대값 이 B, 0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거든요. 여기 L'이에요 지금. 그럼 B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Q'H'은 Q'H'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해보면 요 점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 그러면 루트에 x1의 제곱, 4y1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b, 0까지의 거리니까 얘가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Q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QH랑 Q'H' 찾았고 QP 길이 뭔가 틀렸나?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 QP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QP 길이는 그냥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요 QP 길이는 루트에 요 x1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고 요 Q'P의 길이는 루트에 x1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y1의 제곱이죠. 이해했죠? 그럼 얘네들이 같은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QP분의 QH를 구해야 되죠. 얘분의 얘. 얘분의 얘를 구할 건데 얘분의 얘를 구해보면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랑 얘분의 얘가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은데 분모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네. 여기 분모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루트에 x1 b의 제곱 y1 제곱분의 여기 분자 있는 bx1 빼기 2b 제곱이랑 그 다음에 루트에 x1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분의 bx1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2b 제곱. 얘네들이 같은 질 보여주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얘네들이 같은 질을 보여주면 되거든. 근데 x1, y1이라고 하는 게 여기 타원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얘가 타원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얘가 b분의 a가 루트 2라고 했고요. 여기다 이제 슬쩍 집어넣으면 x1, y1을 집어넣자고 했잖아. 그러면 b제곱, x1의 제곱, a제곱, y1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인데 아까랑 똑같이 요게 나오죠. 네. 요게 성립하죠. 아니다. 이거는 접산의 방정식이 아니니까 a 대신에 루트 2b를 집어넣으면 b제곱으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 2y1의 제곱은 2b제곱이 성립해요. 요 식이 나왔어요. x1, y1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식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식을 어떻게 바꿔줄까? y1의 제곱 대신에 집어넣어 볼까? y1의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y1의 제곱은 2b 제곱 빼기 x1의 제곱이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요 밑에 식에다가. 2y 먼저. 어? 2로 나눠야 돼. b제곱 빼기 2분의 x1의 제곱. 얘를 대입할 거예요. b제곱 빼기 2분의 1 x1의 제곱.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b제곱 빼기 2분의 1 x1의 제곱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남냐? 분모가. 자, 분모가 뭐가 남죠? 여기 있는 거 봐봐. 여기 분모가 뭐가 남냐면 루트에 x1의 제곱인데 요거 빼줬지. 그럼 2분의 1 x1의 제곱이 남지. 됐어? 마이너스 2b x1 남았지. 됐어? 그 다음에 b제곱 대신에 2b제곱이지. 여기가 됐어? 그 다음 여기다도 집어넣어봐. 여기다도 집어넣으면 b제곱 빼기 2분의 1 x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x1의 제곱. 그 다음 2bx1. 자, 이거랑 얘가 같은지 보고 싶어. 칸이 좁네요. x1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2bx1,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되지. 2b제곱. 분모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분자랑 이거랑 비교를 잘 해보라고. 분자랑 얘를 잘 비교해보면 얘가 지금 뭐로 묶어버리면 요게 지금 2분의 1로 묶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2분의 1로 묶으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4b x1의 4b제곱이잖아. 네. 됐어? 그럼 얘가 지금 x1 빼기 2b의 전체 제곱이지. 네. 그럼 요 식이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에 2분의 x1 빼기 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도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 b로 묶어버리면 x1 빼기 2b의 전체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약분되잖아. 네.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지. 그럼 여기 식이 뭐가 돼? 좌변이.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가 남았지. 맞아? 그 우변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볼 거야. 얘도 똑같이 2분의 1로 묶어주면 루트 2분의 x1 플러스 2b의 제곱이고 얘가 지금 b를 앞으로 끌어냈다면 그럼 b는 살아남았어야 되네. 그럼 여기도 루트 2b가 남았고 여기도 루트 2b가 남는다고. 알겠어? 약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지. 알겠어? 정리해 보세요. 이해하나요? 얘가 지금 알죠. 빨리 정리해 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접선의 반드시 구하고 요 각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 지금 길이의 b, 사인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인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각각의 길이를 그냥 구해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데 형태가 지워지는 게 많아서 손으로 직접 써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34번 1번 먼저 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그냥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얘는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냐면 수학 하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절대분원식은 수능이나 논술이나 어디서든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풀이를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가 1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AX 플러스 BY, B라는 값은 BX 플러스 AY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AB와 XY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AB와 XY 대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AB나 XY 대소. AB를 구해야죠. 그럼 AB를 구해볼게요.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AB X제곱, 그 다음은 A제곱 XY B제곱 XY AB Y제곱.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건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빼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럼 A, B에서 XY를 한번 빼보면 좀 정리를 이쁘게 해볼게요. AB X제곱 A제곱 B제곱 빼기 1의 XY 그 다음 AB Y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얘가 1인 거를 이용해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얘가 1인 걸 이용해서 요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XY로 나눠서. XY로 왜 나눠요? 네? 위에 식에서. 네?
요 식에서 얘를 이용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1 제곱해가지고 그렇지. 얘가 지금 제곱하면 얘가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이 1이니까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1 빼기 2ab를 집어넣죠.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나요? 됐어? 그럼 얘가 다 ab로 묶이죠. ab로 묶이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2니까 0보다 이상이죠. 얘 양수니까. 됐어?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이상. 따라서 대소 비교 ab가 xy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볼래요?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정리하라고 할 때 잘 정리해 두세요.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34번에 2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P가 양수, Q가 양수, P 플러스 Q는 1. 그 다음에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 a라는 값이 pfx, 그 다음 qfy, 그 다음 b라고 하는 값은 f의 px 플러스 qy. 요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라는 게 질문이야. 답은 당연히 누가 크죠? 답은 당연히 누가 크죠? A a가 당연히 크거나 같죠? 네. 맞습니까? 왜 그렇죠? 아래로 아래로 뭘로 무슨 부등식이죠? 얘는 젠생 부등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얘가 p 플러스 q가 1이기 때문에 요 p 플러스 q로 나누어줘도 주어진 식이 변화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안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다시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맞죠?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fx랑 fy의 q 대 p 내분점인가? xy의 q 대 p 내분점의 내분점이죠. 얘는 내분점의 함수값.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함수값들의 내분점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이상.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달랑 써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풀이고요. 논술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쓰기에는 좀 부족하죠. 너희가 교수라고 해도 답을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계산을 하라는 건 a-b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a-b를 구해보면 여기 p의 fx는 x제곱 ax 플러스 b 단순 계산하라는 거예요. q의 y제곱 ay 플러스 b, 그 다음에 b를 뺄 건데 이건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빼기 px 플러스 qy의 전체 제곱 a의 px 플러스 qy 플러스 b, 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계산해 보면 일단은 x제곱이 뭐가 있냐면 여기 p에다가 여기 p제곱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p제곱에 x제곱 남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apx가 있는데 여기 apx랑 사라지네요.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pb는 일단 좀 뭔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b 일단 냅둬 볼게요. pb 써볼까? pb. 그 다음에는 qy제곱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여기 q에다가 q제곱을 빼준 거에 y제곱이고 aqy랑 얘는 또 사라져요. 그 다음 qb 살아남아야 돼요. qb. 그 다음 남는 게 뭐가 있죠? 마이너스 2pqxy 있죠. 마이너스 2pqx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역시 얘가 1인 걸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p에다가 1-p인데 그럼 1-p는 q죠? 그러니까 얘는 pqx 제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q의 1-q인데 1-q는 p죠? 그럼 pqy 제곱이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2pqxy 썼고 여기서 이제 b로 묶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p 플러스 q는 1이니까 빵이죠. 얘는 빵. 됐어요? 그래서 얘도 느낌이 오네요. 어떤 느낌이 와요? pq로 묶어보면 x 빼기 y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항상 0보다 이상인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이상이고 항상 이런 부등식을 풀었을 때 중요한 거는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써줘라. 등호는 x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해했냐? 정리해봐. 마음으로 받아들여줘. 요즘 학교 가? 민선아? 학교는 언제까지 가? 다음 주? 아, 이번 주? 아, 번주밖에 못 들었는데 저번 주라고 들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라고 했더니 이번 주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학교 가면 다음 주랑 뭐 2월 말까지는 학교를 안 가? 2월 초부터는 또 복자 3학년은 또 많이 부르잖아. 쌍용 3학년 토요일 날 나오더라. 토요일 날. 토요일 보는데? 시간 나면 상타 치네. 시간 나면 상타 치네. 그러니까. 학교에 왜 나오지? 자, 36번 볼 거예요. 36번 보시면 이 부등식을 증명하래요. 근데 사실은 일단 A, B가 양수일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이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기하 관계식이죠. 일단 A, B가 양수라는 조건은 깔려 있어요. A, B가 양수라는 조건은 깔려 있을 때 일단 두 개짜리 먼저 해볼게요. 얘는 증명 어떻게 하죠? 넘기고 그렇지. 얘를 넘겨서 좌변으로 보내죠. 그럼 뭐가 나와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A랑 B랑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하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몰랐으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세 개짜리인데요. A, B, C, 여기 3. 얘가 세제곱근 A, B, C보다 이상이다. 얘도 이제 성립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증명하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기억이 나야 돼요. 옛날에 네. 얘는 더한 거 뭐라고요? 세제곱하는 거 뭔가 뭐를? 세제곱근 A를 X, 그 다음에 세제곱근 B를 Y로, 세제곱근 C를 C로, Z 이렇게 치환해볼까?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마이너스 3XY Z가 0보다 이상인 걸 증명하는 거가 똑같은 문제죠.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죠. 뭐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은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쓰면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안 되죠.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Y 제곱, Y 마이너스 G의 제곱, G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고 각각 다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양수고 그래서 얘도 여기 이상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이제 3개짜리의 산술기하 부등식의 증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짜리죠? 그 다음 4개짜리. 회원하고 숙제 내지 않나요? 4개짜리야? N개짜리 N개. 4개짜리 헤어로 인해 숙제 내줬죠. 기억 지금 안 작년에 울산대여대인가? 무슨 논술에서 4개짜리, 그 N개짜리 냈던 것 같은데. 얘를 증명하려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2개짜리 2배 하면 돼요. 2개짜리 2개. 지금 무슨 말이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수평균하고 2분의 C 플러스 D라는 산수평균의 또 산수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이상이에요? 루트 AB보다 이상이잖아요. 위에서 증명했으니까. 얘는 루트 CD보다 이상이잖아요. 됐어요? 네.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또 산수부등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루트에 얘네들 곱한 거죠. 루트에 AB, 루트 CD. 그럼 얘는 4제곱근 ABCD. 여기 증명된 거죠.
얘가 이제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분모 분자 2 곱하면 그래서 요 식이 요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개, 3개, 4개짜리에 해당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들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요. 마음으로.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알겠대.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 정말 이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진정으로 받아들여줘요. 진정으로. 아, 힘드네요. 시계 보지 마. 드라이스에서 보셨죠? 어? 나는 봐도 되지. 너는 보면 안 되지. 맞아요, 뭐. 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공부해야지. 맞아요, 뭐.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과 관련해서 나오는 또 부등식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그게 이제 37번이야. 왜? 그 뭐지? 도현이가 슈바르츠에서 그 슈바르에서 너무 발음을 세게 아, 그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여기가 이제 n개짜리도 얘는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n개짜리를 증명하는 것조차 얘는 어렵지 않아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기다리 지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그러면 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요? 등호 성립 조건? 도현이 뭐였어요? 등호 성립 조건. 까먹었다. 이거 시계 봐서 모르는 거야. 현수 뭐였죠? 알아놔야지. 느낌 약간. 민주 뭐였죠? 알아놔야지. 그래, 분수가 어떤 분수? 뭐가 성립했을 때? 뭐 a분의 x. 그러니까 쓰이는 수들의 b가 일정할 때 b분의 y, 요 c분의 z. 요게 성립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이거 일대 성립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술기하 평균은 두 수가 같았을 때, 얘는 여기 이것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가 같았을 때. 그럼 얘가 왜 그런지를 먼저 증명해 보면, 요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했죠, 혜준이? 네?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불러봐. a 제곱 a. a1 제곱. 네? n개짜리요? 아, 여기서 이거 증명하라고 하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뭔 소리야? 네? x 제곱 이렇게. 어? 2차 2차 함수 어떻게 만들 거냐고. 아는 사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석원이 몰라요? t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도현이 몰라요? a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곱하기 t 제곱. 그게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왜 나오는데? 아 a 빼기 at 빼기 뭐였지? 옆에 x 제곱.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쭉 그다음 bt 마이너스 y 제곱, ct 마이너스 z의 제곱. 요거 항상 제곱해서 더한 식이기 때문에 0보다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요 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요 식을 떠올렸으면 얘를 전개해봐. 얘를 전개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전체 t 제곱이고 마이너스 2a 2a x 뭔가 이상한데요? 1차식인가 맞죠? 마이너스 2tx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ax 그 다음에 2by 2cz의 t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쓰잖아. 됐어? 그럼 얘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뭘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n개짜리도 마찬가지인데 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려면 이 식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 써볼까요? 그럼 ax, by, cz 요거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얘랑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판별식이.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얘를 넘기면 요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을 때니까 t가 a분의 x일 때 곧 b분의 y일 때 c분의 z일 때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